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속보부터 이 강원도 정선 철광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오늘 오후 4시쯤에 강원 정선군 신농읍에 있는 한덕철광 신예미 광산 내부에서 발파 작업 중에 노동자 6명이 돌무더기에 매몰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애초에 14명이 매몰됐었는데 나머지 8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참 생사 확인되지 않은 분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남북 정상회담 하루를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된 회담입니다. 북한의 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난 특사단 평양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직접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의 핵심 내용 정리해 주세요. 이 북한군 핵심 인사들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청와대도 예상 못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간 긴장 완화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이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각각의 의제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전적으로 두 정상의 몫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핵화 완료 시점이라든지 또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 이게 합의 내용에 명문화되면 이것은 정말 완전한 성공이다라고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일정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내일 오전 9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고요. 이후에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회를 포함해서 공식 환영식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서 방명록 서명 그리고 기념 촬영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오전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오전 정상회담 마치고 점심 식사는 따로따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다시 북측 지역으로 갔다가 오후 일정에 맞춰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이 점심 식사를 따로 하는 이유, 이게 이제 일종의 작전 타임 겸 휴식이다.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 이후에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서 소나무를 같이 심는 그런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고 또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양 정상이 산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다분히 좀 상징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일정인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오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요. 이 오후 6시 반부터 환영 만찬과 환송 행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리설주 여사로 우리가 부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참석 여부가 아직도 결정 안 됐다면서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상회담 당일 오후 일정 또는 만찬 일정에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도 했습니다. 예. 만일 성사되면 최초의 부부 동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기록이 또 하나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일본 언론 보도이긴 하지만 회담이 하루 만에 안 끝나고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요?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북한이 회담이 하루 연장될 것을 대비를 해서 뭐 개성 시내에 있는 이 김정은 전용 별장의 안전 점검을 마쳤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사히 신문은 이것이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욕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북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는 회담 일정 연장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자 기다려 봅시다. 또 다음 뉴스는 오늘 이제 드루킹 얘기로 어선한데요. 어제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 시도한 후폭풍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상당히 격양된 상태로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수사기관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TV조선이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한 것은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TV조선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간의 커넥션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은 뭡니까? 경찰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배경에 대한 상황인지 설명을 했는데요. 예. TV조선 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와 USB에서 파일이 복사가 되거나 또는 변조된 흔적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공범으로부터 입수한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충전 단자가 손상이 돼 있어서 현재 포렌식이나 이런 걸 이 수사를 위한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빠른 수사를 위해서는 TV조선 기자의 개인 사무 공간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인턴인가 수습인가 그래서 주로 외근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TV조선 주장이 그건데요. 하지만 그것도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아울러 경찰은 어제 TV조선 본사와 같은 시간에 이제 해당 기자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노트북, 휴대전화 2대, USB 등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 조사 결과도 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루킹 수사 초반부터 경찰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또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에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지금 경찰과 검찰이 좀 불협화음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은 그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김경수 의원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역 관련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은 어제도 김경수 의원 보좌관 관련 일부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 사실을 또 따로 밝힌 바도 있어서 조금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장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되지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이 수사 진행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이제 어제 내놨고요. 오늘도 경찰이 수사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게 과연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검찰은 오늘 경총 그 본부를 압수수색했다면서요?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도사대책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단체 협상 과정에서 경총을 협상 주체로 내세우면서 배후에서 관리 조정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고 또 보도가 나온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정황이 어디서 확인됐는데요? 지난 2월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삼성의 노조 대응 마스터 플랜 문건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노조와의 협상은 경총에 위임하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한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예. 실제로 2014년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 간 임금 등의 단체 협상에서 경총은 삼성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바 있는데요. 또 검찰은 경총의 인사노무 담당팀과 삼성전자 측이 단체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이 교섭의 진행 상황을 조율했다라는 삼성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경총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경총은 입장 밝힌 거 없습니까? 오늘 손경식 회장 취임 50일이어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손경식 회장의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교섭 관련 일을 경총이 맡은 바는 있는데 큰 문제가 될 일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좀 아무튼지간에 엄정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진실이 좀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일단 보이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